똑똑.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오늘은 며느리를 처음 집에 모시는 날.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매만진다. 검은색 가디건이 나을까 아니면 베이지색이 나을까? 벌써 5번째 갈아입고 있다. 이 나이에 뭘 이리 떨고 있나 싶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다. 30년 전 내가 처음 시어머니를 뵙던 그날이 문득 떠오른다.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를 돌돌 말고 치마 주름을 다시 또 다시 다렸던 기억. 그때 나도 이렇게 떨렸었나. 아들아, 엄마가 너무 긴장하는 게 아닐까? 혼잣말이 빈 방에 울린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아들의 어린 얼굴이 날 바라보고 있다. 7살 때 치아가 빠져서 앞니 없이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엄마 나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남편이 되어 아내를 데리고 온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 거울을 다시 본다. 언제부턴가 생긴 주름살들이 더 깊어 보인다. 눈가에 잔주름, 입가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 이 모습으로 26살 며느리 앞에 서기가 괜히 부담스럽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연다. 어제부터 준비한 반찬들이 가득하다.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김치.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나물 반찬들을 정성껏 준비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자꾸 이것저것 더 꺼내놓게 된다. 식탁을 다시 한번 살핀다. 접시 배치가 어색한가? 젓가락은 잘 놓았나? 밥그릇은 몇 개나 준비해야 하지. 괜히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게 된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시누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요즘 며느리들은 까다로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티 내니까 조심해. 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저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시계를 다시 본다. 아직 2시간이나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떨리다니. 거실로 나와 소파 쿠션을 정리한다. 먼지 하나 없게 닦았는데도 자꾸 뭔가 어색해 보인다. TV는 켜둘까 끌까? 음악은 틀어둘까? 이런 것까지 고민이 된다. 화장대로 돌아가 립스틱을 다시 바른다. 너무 진한가? 아니면 너무 연한가? 거울 속 내 모습이 어색하다. 평소보다 꾸민 티가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난다. 택배인가? 가슴이 철렁한다. 아직 시간이 아닌데. 현관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다. 바람에 문이 흔들렸나 보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앉는다. 손바닥에 땀이 난다. 잘할 수 있을까? 또 다시 혼잣말. 그래도 해야 한다. 우리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아이일 거야. 시계가 또 째깍거린다. 긴 아침이 흘러간다. 딩동. 드디어 울린 초인종. 심장이 목까지 올라온다. 손바닥을 치마에 한번 훔치고 거울을 재빨리 본다. 아, 잠깐만요. 서둘러 현관으로 향한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문을 연다. 아들과 함께 서 있는 며느리가 보인다. 생각보다 작고 소담한 체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 깔끔해 보인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맑고 곱다. 손에는 하얀 장미와 분홍 장미가 섞인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다. 리본까지 예쁘게 묶여 있다. 어머, 이런 걸 어서 들어와요. 어색함과 반가움이 동시에 밀려든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는 모습이 보인다. 운동화가 아니라 작은 구두를 신고 왔다. 정말 신경 써서 온 것 같다. 슬리퍼 여기 있어요. 미리 준비해둔 새 슬리퍼를 내밀자 고맙습니다 하고 살짝 고개를 숙인다.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든다. 거실로 안내하며 며느리를 슬쩍 관찰한다. 키는 160cm 정도 될까? 하늘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었는데 단정하면서도 예쁘다. 화장도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했다. 집이 참 따뜻하네요. 거실을 둘러보며 며느리가 말한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보인다. 아들이 옆에서 웃으며 엄마가 정성껏 준비하셨어 하고 거둔다.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일단 앉아요. 소파에 앉은 며느리가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핀다. 벽에 걸린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 실장 위의 소품들, TV 앞의 작은 화분까지 하나하나 관심 있게 본다. 정우 어릴 때 참 귀여웠네요. 벽에 걸린 사진을 보고는 작게 웃음을 짓는다. 7살 때 앞니 빠진 사진을 보고 있다. 하도 말썽이 심해서 고생 좀 했죠. 그때는 정말 어떤 말썽을 부렸는데요? 며느리가 관심 있어 한다. 자연스럽게 아들 이야기가 나오니 조금씩 분위기가 풀린다. 한 번은 개구리를 잡아와서 욕조에 풀어놨어요. 제가 목욕하려고 갔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어머나, 며느리가 깔깔 웃는다. 웃는 모습이 정말 예쁘다. 엄마 그 이야기는 빼고. 아들이 당황하며 말린다. 며느리와 나는 동시에 웃는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 눈치를 보는 느낌이다. 며느리도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기를 반복한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서로 몰라 하는 것 같다. 차 드실래요? 커피요, 녹차요? 아, 뭐든 좋아요. 어머님이 편하신 걸로요. 녹차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면서 생각한다. 생각보다 예의 바르고 착해 보인다. 아들이 좋아할 만하다. 차를 가져다 주며 며느리가 가져온 꽃다발을 다시 본다. 이 꽃들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죠. 그 세심함이 마음에 든다. 틀림없이 좋은 며느리가 될 거야.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점심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간다. 뒤에서 며느리가 따라온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손님이 어떡해. 저도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같이 해요. 며느리의 말에 미처 거절할 틈도 없이 벽에 걸린 앞치마를 둘러매고 있다. 분홍색 꽃무늬 앞치마가 며느리에게 잘 어울린다. 의외로 적극적인 모습이 신선하다. 그럼 파 좀 썰어줄래요? 네, 며느리에게 파와 도마를 건네준다. 며느리가 파를 쓰는 솜씨를 보니 제법이다. 칼질이 일정하고 빠르다. 파를 송송 쓰는 모습이 익숙해 보인다. 요리 자주 하시나 봐요. 정우가 좋아해서 자주 해줘요. 근데 어머님 요리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배울 것도 많고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진다. 아들을 챙겨주려는 마음이 고맙다. 우리 정호가 입이 까다로운데 잘 챙겨주시네요. 사실 처음엔 입맛을 못 맞춰서 걱정 많이 했어요. 김치찌개 끓여줬는데 엄마 것과 맛이 달라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쑥스럽게 웃는다. 그래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정우한테 물어봤는데 설명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 적당히 넣고 적당히 끓이고. 이런 식으로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 남자들이 다 그래요. 레시피를 물어보면 설명을 못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배우고 싶었어요. 함께 요리하다 보니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며느리는 직장 이야기를, 나는 아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준다. 고등어를 굽는데 기름이 팬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낸다. 그 소리 사이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섞인다. 정우가 어릴 때 생선을 안 먹었다고요? 정말요? 그때는 생선 냄새만 맡아도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다진 생선을 동그랑땡에 섞어 넣곤 했죠. 그런데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쯤 키가 안 큰다고 하니까 그제야 먹더라고요. 귀여워요. 며느리가 배를 잡고 웃는다. 그 모습이 정말 예쁘다.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한 젓가락 집어 며느리에게 준다. 어머님, 이 김치는 언제 담그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작년 겨울에 담갔어요. 우리 집 김치는 평범해요. 아니에요. 정우가 맨날 어머님 김치 자랑하거든요. 이제 알겠어요. 며느리가 김치를 한 젓가락 더 집어 먹는다. 맛있게 먹는 모습이 기특하다. 김치 담그는 법도 알려드릴 겸. 정말요? 너무 좋아요.
부엌이 이렇게 북적거린 게 언제였나. 혼자 밥 해먹던 게 익숙해졌는데 이렇게 둘이서 요리하니 예전 생각이 난다. 젊은 며느리 시절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 준비하던 그때처럼. 어머님, 이 멸치볶음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정호가 이것도 좋아하거든요. 쉬워요. 멸치 머리하고 내장만 빼고. 요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 며느리가 정말 성실한 아이라는 걸 알겠다. 아들을 위해 이것저것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예쁘다. 다 됐네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싱크대를 정리하며 말한다. 내가 하려던 것까지 척척 해낸다. 설거지도 깔끔하게 한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앞으로도 이런 즐거운 시간들이 많아질 것 같다. 처음에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마음이 편해진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중이었다.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져서 옛날 이야기, 요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었다. 그때 며느리의 휴대폰이 연달아 진동한다. 처음 한 번은 무심코 넘겼는데 또 울린다. 그리고 또 계속 울리자 며느리가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인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는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까와 다르다. 긴장한 것 같다. 아내. 지금요? 지금은. 네, 알겠어요. 짧게 통화를 마치고 온 며느리의 표정이 어둡다. 아까까지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무슨 일이야? 아들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인다. 그 후로 며느리가 자꾸 시계를 본다. 몸도 계속 안절부절 못한다. 아까까지 그렇게 편안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럼 저희 이만 가볼게요.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선다. 벌써요? 차도 다 못 마셨는데. 죄송해요. 정말 급한 일이라. 며느리가 서둘러 가방을 챙긴다. 뭔가 이상하다. 회사 일이라고 했는데 일요일인데 무슨 급한 일이 있을까?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며느리가 말한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맛있는 음식 잘 배워서 가요. 아니에요. 다음에 또 와요. 네, 그럴게요.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이 뭔가 의무적으로 들린다. 아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뭔 일인데 이렇게 급해? 나중에 말해줄게. 며느리가 아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문이 닫히고 나서 혼자 남은 거실이 갑자기 휑하다. 아까까지 그렇게 따뜻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해되지 않는다. 회사 일이라고 했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나? 아니면 며느리가 나를 부담스러워한 건가?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편안해 보였는데. 요리하면서 웃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나? 혹시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불만을 털어놓은 건 아닐까? 시어머니가 너무 오버한다.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프다. 식탁을 정리하면서 생각한다. 아까 며느리와 함께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게 맛있다고 했던 김치, 함께 만든 부침개들. 혹시 다 연기였나? 나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억지로 좋은 척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자 아까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모두 가짜 같게 느껴진다. 휴대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했다가 그만둔다. 괜히 더 어색해질 것 같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정적이 무겁다. 아까까지 며느리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너무 조용하다. 정말 회사 일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 며느리가 간 후 일주일이 지났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다. 평소 같으면 잘 계시냐고 안부 전화라도 했을 텐데. 문자 한 통도 없다. 혹시 며느리가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나?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이 많아진다. 그날 며느리의 표정, 갑작스러운 전화, 서둘러 나가던 모습. 분명 뭔가 있었을 거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그때 함께 만든 반찬들이 아직 남아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맛있다고 했던 김치 함께 썬 파로 만든 파전. 이제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복잡하다. 내가 뭘 잘못했지? 계속 돌이켜봐도 딱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며느리가 편해하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그럼 며느리가 원래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오버했나? 요리하는 법 가르쳐 준다고, 김치 담그는 법 알려준다고 했던 게 부담스러웠을까?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이런저런 가르치려 하는 걸 싫어한다던데. 혹시 며느리도 그런 생각이었나? 거실에 혼자 앉아 TV를 보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된다. 자꾸 그날 일이 떠오른다. 따르릉. 전화벨이 울린다. 혹시나 해서 급히 받았는데 옆집 김사모다. 언니, 요즘 어때요? 며느리는 어떻고? 그냥. 목소리에 힘이 없다. 왜 그래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김사모는 워낙 눈치가 빨라서 숨길 수가 없다. 사실은 첫날은 좋았는데 뭔가 어색해진 것 같아서. 어떻게요? 김사모가 관심 있게 묻는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서둘러 가더라고요. 그 후로 연락도 없고. 그럴 수 있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요. 근데 정말 회사 일이었을까요? 일요일인데. 혹시 언니가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김사모의 말에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언니, 처음 우리가 며느리 될 때 생각해 봐요. 우리도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그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제 시어머니도 처음엔 저를 어려워하셨어요. 제가 뭘 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이 애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셨던 거더라고요. 지금은 친딸보다 더 아껴주시거든요. 김사모의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된다. 언니도 처음 시집 왔을 때 어땠어요? 저요?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밥 먹는 것도 조심스럽고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조용하냐고 하시고. 나도 그랬다.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했었다. 그러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김사모와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본다. 지나가는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인다. 여자가 배가 나온 걸 보니 임신한 것 같다. 우리 아들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 때문에 둘 사이가 어색해진 건 아닐까. 마음 한편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도 있다.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싶기도 하다. 시계를 본다. 벌써 저녁 시간이다.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생각한다. 며느리와 함께 만든 파전을 데워 먹어볼까? 아니면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결국 라면을 끓인다. 파전을 보면 그날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라면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한다. 정말 회사 일이었을까? 아니면 나한테 실망해서 빨리 나간 건 아닐까? 그래도 가족이 된 거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까워지자. 마음을 다잡아 본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들은 언제 연락을 줄까? 핸드폰을 들여다본다. 혹시 놓친 전화나 문자가 있나 싶어서.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한숨이 나온다. 이런 게 며느리 문제구나. 다른 집은 어떨까? 모두 이렇게 어색할까? TV를 켜고 드라마를 본다. 마침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하는 장면이 나온다. 재빨리 채널을 돌린다. 요리 프로그램이 나온다. 젊은 요리사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며느리가 배우고 싶어 했던 그 요리다. 다음에 만나면 정말로 가르쳐 줘야겠다. 그때까지 며느리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며느리를 만난 지 2주가 지났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달력을 보니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오늘 날짜가 유난히 크게 보인다. 작년까지는 아들이 케이크라도 사들고 왔는데 올해는 간단한 문자만 왔다. 생일 축하해요. 엄마 바빠서 못 가요. 죄송해요. 문자를 다시 읽어본다. 평소 같으면 엄마 생일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어보곤 했는데 이번엔 그런 것도 없다. 혹시 며느리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바쁜 걸까? 마트에 가서 작은 케이크를 사왔다. 딸기가 올라간 작은 케이크. 혼자 먹기에는 너무 큰 것 같아서 가장 작은 걸로 골랐다. 집에 와서 케이크 박스를 열고 촛불을 꽂는다. 몇 개나 꽂아야 할까? 65개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하나만. 성냥으로 촛불을 켜고 앉아 있으니 문득 30년 전이 떠오른다. 첫 생일을 맞았을 때 시어머니는 어떤 기분이셨을까? 그때 나는 시어머니께 뭘 해드렸지? 아무것도 안 했다. 심지어 생일인지도 몰랐다. 남편이 오늘 어머니 생일이야라고 하니까 그제 알았었다. 케이크라도 사가자고 남편이 말했을 때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없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때 뭐라고 하셨지? 고마워요. 며느리가 챙겨주니 기분이 좋네요. 그때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진심이었던 것 같다. 혼자 생일을 보내게 될 뻔했는데 며느리가 와서 축하해 주니까 정말 기뻤을 거다. 나는 얼마나 서툰 며느리였나. 촛불을 보며 생각한다. 혹시 지금 우리 며느리도 나처럼 어색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갑자기 나간 것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았던 그 모습도 사실은 나를 배려하려다가 어려워했던 건 아닐까? 나도 그랬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좋은 며느리로 보이려고 애썼는데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을 거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낸다.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온다. 첫 번째 사진. 아들 돌잔치 때 찍은 건데 나와 시어머니 모두 표정이 굳어 있다. 나는 긴장한 듯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고 시어머니도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다. 두 번째 사진. 첫 명절 때 찍은 건데 조금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 어색해한다.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뒤로 갈수록 편안해진다. 마지막 사진들은 정말 친딸같이 편안한 모습이다. 시어머니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내 모습, 시어머니도 정말 자연스럽게 웃고 계신다. 아,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며느리도 나도 서로 어색한 게 당연하다. 그런데 나는 너무 성급했나 보다. 첫날부터 친해지려고 애썼으니까. 시어머니는 몇 년에 걸쳐서 나를 기다려 주셨는데 나는 며느리에게 하루 만에 답을 요구했나 보다. 촛불이 천천히 타들어간다. 촛농이 케이크 위로 한 방울 떨어진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겠어. 혼잣말을 하며 촛불을 끈다. 내일 며느리에게 전화해보자.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에게 그랬듯이 따뜻하게 기다려주자. 서툰 며느리였던 내가 이제는 따뜻한 시어머니가 될 차례다. 케이크를 자르며 다짐한다. 다음에 며느리가 올 때는 더 편안하게 해주자. 부담 주지 말고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말고. 한 입 베어 먹은 케이크가 달콤하다. 하지만 혼자 먹으니 뭔가 아쉽다. 내년 생일에는 며느리와 함께 케이크를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니 기분이 좋아진다.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다. 미나야, 나야. 시어머니,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집에 한번 올 수 있어? 할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침묵이 흐른다. 네, 알겠어요. 며느리의 대답이 주저스럽다. 아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무슨 심각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야, 그냥 차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자.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린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서 있다. 표정이 불안해 보인다. 지난번처럼 꽃이나 선물도 없다. 그냥 작은 핸드백 하나만 들고 왔다. 들어와. 거실에 앉은 며느리에게 차를 내온다. 며느리가 찻잔을 들고는 있지만 마시지는 않는다. 뭔가 걱정하는 기색이다. 미안해.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예? 며느리가 놀란 표정이다. 찻잔을 내려놓는다. 지난번에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서로 어색할 수 있는 건데. 나 혼자 너무 앞서갔나 봐.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나도 처음 시집 왔을 때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밥 먹는 것도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겁났어. 며느리의 눈이 조금씩 촉촉해진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가 말을 안 한다고 이 애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하시고 서로 오해했던 거지. 사실은 며느리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망설인다. 괜찮아, 편하게 말해봐. 그날 정말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왜? 무슨 일이었는데? 사실은 프로젝트 발표 준비가 있었는데 팀장님이 갑자기 월요일로 당겨진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런 거였구나. 그럼 진짜 급한 일이었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울먹인다. 무슨 소리야? 저도 어머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눈물을 훔친다. 정우가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라고 자기를 잘 키워주셨다고. 그래서 기대도 많이 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너무 긴장되고. 나도 마찬가지였어. 우리 정호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비슷한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사실 어머님께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선물? 며느리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낸다. 어머님 생일 선물이에요.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려요.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다. 진주가 달린 고급스러운 목걸이다. 이런 걸 언제? 비쌌을 텐데. 정우한테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 물어봤어요. 목걸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그날 보석가게도 가야 했거든요. 주문한 게 도착했다고 연락이 와서. 가슴이 뭉클하다. 이 아이가 나를 위해 이런 걸 준비했다니. 고마워, 정말 너무 고마워.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는 며느리의 손이 따뜻하다. 어머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프다. 나도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야. 어머님은 이미 충분히 좋으세요. 그날 요리도 가르쳐 주시고 정우 어릴 때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정말 좋았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정호를 이렇게 잘 챙겨주는데 서로 안아준다. 어색했던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며느리의 어깨가 작게 떨린다. 울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뭐든 편하게 이야기하자. 서로 눈치 보지 말고. 네, 어머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아들이 들어온다. 미나야, 맞구나. 엄마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야. 며느리도 웃으며 눈물을 닦는다. 뭔 일이에요? 혹시 싸웠어요? 별거 아니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는 이야기. 아들이 안도의 표정을 짓는다. 다행이다. 엄마가 며칠 동안 걱정하시길래. 그럼 저녁 같이 먹자. 내가 해줄게.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같이 하자. 한 달 후 며느리가 정기적으로 우리 집에 온다. 오늘도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다. 이제는 정말 편안하다.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요리하다가 실수해도 함께 웃는다. 어머님, 이 양념 맛 좀 봐주세요. 며느리가 젓가락에 김치 양념을 묻혀서 내밀어 준다. 좋네. 이제 제대로 배웠어. 정말요? 다행이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는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어색한 미소와는 완전히 다르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웃음이다. 이제 정호도 어머님 김치만 못지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기특하네. 며느리의 앞치마가 양념으로 조금 더러워졌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예전 같으면 어머 죄송해요 하며 당황했을 텐데. 어머님 사진 찍어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낸다. 이런 모습을 네, 예뻐요. 김치 담그는 모습 정호한테 보내줄래요. 김치 담그는 모습을 찍더니 며느리가 웃는다. 정호가 부러워할 거예요. 어머님 김치 비법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사이에 며느리와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다. 우리도 가족 사진 찍자. 정말요? 그럼. 정호도 불러서 셋이 함께. 아들을 불러서 셋이 함께 사진을 찍는다. 한 달 전 그 어색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모두의 얼굴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진다. 내가 가운데 서고 양옆에 아들과 며느리가 선다. 며느리가 내 팔짱을 끼고 아들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린다.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음이 울린다. 사진을 보니 정말 가족 같다. 혈육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어머님, 제가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집에도 똑같은 걸로 하나 만들어서 걸어 놓을게요.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김치를 다 담그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거실 정리를 한다. 한 달 전만 해도 혼자였던 이 집이 이제는 정말 따뜻하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운다. 어머님, 다음 주에 친정 엄마 모시고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얼마나 좋아. 며느리의 어머니까지 만나게 된다니. 가족이 더 확장되는 느낌이다. 친정 엄마가 어머님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자랑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그리 자랑할 게 있다고. 많아요. 요리도 잘하시고 정호도 잘 키우시고 저한테도 잘해주시고. 며느리의 말에 얼굴이 달아오른다. 거울 앞에 서서 며느리가 선물해준 목걸이를 만져본다. 한 달 전 이 거울 앞에서 떨고 있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쓰느라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니까 모든 게 편해진다. 어머님, 며느리가 부른다. 내일도 올게요. 어머님이 약속하신 잡채 레시피 배우러요. 그래 기다릴게.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정호 생일인데 같이 준비할까요? 좋은 생각이네. 뭘 해줄까? 정호가 어머님 미역국 제일 좋아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다시 본다. 모두의 얼굴이 환하다. 나도 그땐 서툴렀구나.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처음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 모든 게 서툴고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과 진심이 모든 걸 해결해줬다. 이제 다른 시어머니들에게도 이 경험을 나누고 싶다. 김 사모한테도 이야기해줘야겠다. 서로 이해하고 기다려주면 분명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걸.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온다. 며느리와 함께할 내일이 기대된다. 아니 앞으로 함께할 모든 날들이.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과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번갈아 본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사랑이구나. 며느리를 위해 내일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를 사와야겠다. 잡채 만들기 위해서. 아니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며느리와의 첫 만남 기억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